이번 강의는 유통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고 고객에게 탁월하게 포지션했다 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데 불편하다면 제품이 확산되는데 지장이 있겠죠.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방법일런지도 모릅니다. 제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구조가 유통 경로가 되는데, 유통은 시간과 장소 효용을 창조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자들은 구매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적절한 유통 경로를 발견하고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유통이란 무엇인가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이전시켜주는 활동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간과 시간적 간격을 줄여주는 가치 창출 활동이 됩니다. 유통 경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조직체나 개인들을 의미하죠.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경로 구성원들은 제조업자, 중간상과 구매자들이 되겠습니다. 유통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품의 이동을 위해서 구축된 유통기관 및 경로를 뜻합니다. 제조에서 소비로 가치가 이동하는 데 관계가 있는 모든 중개기관으로 구성된 조직 간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유통경로 조사는 상품이 목표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유통경로는 대부분 하나 이상의 중개경로를 찾는데 다중 채널을 활용할수록 고객들은 제품을 구매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되겠죠. 공급업자를 통해서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상품이 이동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은 마케팅에서 단지 한 부분에 속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용할 수 있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합니다. 유통은 장소를 결정하는 수단이죠. 따라서 마케터는 유통의 적절한 경로를 발견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마케팅에서 유통은 사업 성공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 구매자들이 좋은 유통망을 활용하는 것은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간상이나 도매상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개기관은 상품이 소유권을 갖는 형태와 상품이 소유권을 갖지 않는 형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소유권을 갖는 상인중개상은 소매상, 협동구매센터, 도매상, 산업유통상, 중개상을 포함하고 상품 소유권을 갖지 않는 중개상은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유통경로를 선택할 때 중개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매자와 접촉 유지, 가격과 전달의 협상, 접촉과 합의 촉진, 소유권 이전, 신용 정보 수집 제공, 상품 제공, 재고와 보관, 대량 서비스 제공, 수송 제공 등이 중개기관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유통 경로는 제조업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동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조직이나 개인들을 뜻한다고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통은 가상점포뿐만 아니라 물적 점포를 포함하죠. 유통 방법은 유통 경로나 마케팅 경로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재 상품은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신 도매상, 대리인이나 기타 요인의 손을 통해서 이동이 됩니다. 수입업자는 도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기 위해 대리인을 사용합니다. 수입업자가 동남아에서 생산한 가방을 도매상에게 대량으로 납품하고 도매상은 이것을 소매상에게 보냅니다. 도매상은 많은 수입업자와 제조업자의 상품을 소매상에게 전달하죠.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먼 거리를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은 길고 복잡한 유통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소비재의 유통 경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이 유통되는 경로와 제조업자가 소매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를 통해서 제품을 이동하는 경우, 또 제조업자가 대리인이나 브로커를 통해서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이러한 유통 경로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경로는 비교적 유통 경로가 간단하죠. 제조업자가 기업이나 정부에 직접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대리인 또는 브로커를 통해서 기업, 정부에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산업재해 유통업자를 통해서 기업, 정부에 유통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대리인, 브로커, 산업재해 유통업자, 기업, 정부로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산업재해 유통 경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를 통해서 병원에 제품을 공급한 경우가 되겠죠. 또한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를 통해서 약국이나 일반 판매점에 유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개상은 유통 과정에서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리인과 도매상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관해서 효율성이 이루어져 절약이 되지만 중개인이 배제되면 오히려 상품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유통경로상의 구성원은 상품을 선별하고 집화하고 분배하고 분류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유통경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과 고객의 유형은 이용할 중개기관의 유형과 수를 결정합니다. 중개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경로의 길이가 증가하기 마련이죠. 유통경로가 길수록 수익이 더 작아지고 경로망이 더욱 넓어집니다. 긴 유통경로는 저수익이지만 상품 판매를 쉽게 합니다. 짧은 경로는 대체로 더 많은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높은 수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의 길이가 짧을수록 고객의 수는 적지만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주문이 다량이고 상품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품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자원이 크게 소요가 됩니다. 유통 경로별로 요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짧은 경로와 긴 경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짧은 경로에서 고객의 수는 적고 지리적 집중도는 고수준, 주문 규모는 대량, 복잡성은 고수준이고 상품 유지 보수는 크고 자원도 크게 소요됩니다. 긴 경로는 이와 대칭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유통 경로의 유형, 직접 경로는 미자원 같은 인적 서비스의 일반적인 경로로서 중개기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주택수선과 같은 주요 자본재 구매가 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더 작은 단위로 쪼개거나 분류하거나 집할 수가 없죠. 이러한 경우에 중개인이 수행해야 할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유통망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면 상품은 경로로 내려오고 정보는 올라갑니다. 소매상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줄 수가 있죠. 공식적으로 제조업자나 도매상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비공식적으로 소매상은 판매하는 것을 주문받고 제조업자는 소비자들로부터 얻는 정보로 시장과 고객 상황을 추론합니다. 훌륭한 판매원은 정보 경로의 역할을 하고 소매상에서 제조업자까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을 소매상으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는 여러 개의 유통 경로를 갖고 있는데 식품 처리회사는 음식 공급자와 소매상 경로를 분리합니다. 제조업자는 소비 상품을 대리점과 직영점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방산 제품은 대체로 인적 판매 방식이 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경로 구성원별로 하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점은
상품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대리점은 소매상과 도매상을 방문하고 주문을 받아 배송을 처리합니다. 제조업자는 작은 상품 범위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판매원을 운영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죠. 도매상은 실제로 제조업자,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합니다. 소매상이나 때때로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죠.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조직입니다. 이것은 우편 주문, 방문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죠. 브로커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브로커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 거래에 대한 위험이 없고 거래에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습니다. 각 경로 구성원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매상은 소비자, 가족이나 친구의 사용을 위해서 상품을 판매합니다. 사업적 필요가 아닌 구매라면 어떤 구매라도 소매상의 영역이 됩니다. 소매상은 반드시 중심가 점포나 시장 상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 주문 판매나 방문 판매도 소매상이고, 소매상은 많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상이한 브랜드의 상품들을 보유하고 고객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고객과 강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대체로 상품과 서비스는 소매상들에 의해서 촉진되고 상업화됩니다. 대부분의 소매상은 도시 중심이나 시외 번화가에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중심 지역에 밀집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구매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시외에 판매점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소비자들이 차량 소유로 거주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됐고, 번화가의 임차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매상들은 도심 밖 위치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도시계획자들은 쇠퇴하는 산업지역을 재건하는 방법으로서 소매단지를 사용합니다. 도심 소매지역이 이전되더라도 도심 밖 지역이 도시 중심 소매상을 해치는 것은 아니죠. 식품 소매상은 주로 도시의 중심 지역에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매상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의점은 가게용품을 제공하죠. 지역상점은 밤늦게까지 열어놓고 가족이거나 알바를 통해서 점포가 운영이 됩니다. 슈퍼마켓은 저가로 판매하는 큰 셀프 서비스 상점입니다. 슈퍼마켓은 방대한 상품 범위를 보유하고 상품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전문적인 점포이죠. 하이퍼마켓은 식품에서 가전제품까지 매우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큰 슈퍼마켓이 됩니다. 백화점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모든 제품을 판매합니다. 잡화점은 제한된 상품 범위를 제공하고 주로 의류, 가정용품과 선물용품을 판매합니다. 할인점은 매우 저가로 최소 상품의 범위를 제공합니다. 실내 장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실내 분위기는 기둥이 높고 가격은 싸게 판매합니다. 틈새 마케터는 매우 제한된 제품 범위를 취급하지만 깊이가 깊습니다. 예를 들면 양말 전문점과 타이 전문점, 신발 전문점 등이 있겠죠. 이들은 작은 가게이지만 매우 좁은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제품을 제공합니다. 할인 창고는 도심 밖에서 DIY나 철물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수준은 최소한이나 점포는 값싸게 구축할 수가 있고 실내 장식과 분위기는 매우 기본적이죠. 카탈로그 쇼룸은 진열이 최소한이거나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우편 주문 카탈로그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구매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카탈로그를 송하고 고객은 전시된 상품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는 방식이죠. 무점포 소매점, 방문 판매, 자판기,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우편 주문과 카탈로그 판매 등을 포함합니다. 이커머스는 인터넷을 하는 쇼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통 경로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매상 경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재래식 사업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매상의 성공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매상의 성공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점포를 찾을 수 있고 소비자들이 점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로 그것이 성공적인 소매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구두점은 대체로 도심이나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고 가구 창고는 도심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컴퓨터나 한약재상은 특정 지역에 몰려있고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과 특정 지역을 연상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성공적인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절한 상품과 적절한 재고가 관리돼야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것은 재고 부족이 되겠죠. 소비자가 구매하기를 원하는 것은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상품과 적절한 수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품절은 판매 기회의 상실일 뿐만 아니라 고객의 이탈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수준이 고객이 기대한 것보다 못하면 고객은 실망하고 다른 점포를 찾을 수가 있죠. 서비스 수준이 너무 높으면 비용이 증가하고 고객은 가격이 비싸다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할인점이 서비스 수준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가격이 싸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할인점을 찾게 되죠. 점포와 상품이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소비자의 마음속에는 상류층의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편익이 기대한 대로가 아니면 구매 후 부주화가 뒤따를 수가 있겠죠. 점포 이미지는 고객의 단골화나 제품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분위기, 구매를 장려하는 점포 디자인의 물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색채, 조명, 음향과 향기 사용은 구매 행동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슈퍼마켓은 빵의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신선한 빵 굽는 냄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품 믹스, 소매상은 어떤 상품이 소비자에게 소구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혜택을 포함한 충성도 프로그램은 고객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복 구매나 단골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매점은 충성도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면들이 소매상의 성공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매상은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결국 도매상은 중간 상인이 되겠습니다. 도매상들은 소매상과 비교해서 상품의 가격을 자주 인하합니다. 도매상들은 제조업자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브로셔를 제작하고 판매, 재고 보유, 자금 결제와 판촉 활동을 수행한 대가로 전체 판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상거래는 거래 상대방 확인, 상품의 내용과 품질 확인, 거래 조건, 합의, 상품 전달과 대금 결제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거래 과정 속에 사용되는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도매상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공급업자와의 협상, 광고, 판매 촉진, 홍보, 판매원 제공, 창고, 보관과 제품 취급, 운송과 선적, 재고관리, 신용확인과 신용관리, 가격결정과 경쟁자에 관한 가격정보의 수집, 경쟁자의 활동에 관한 정보의 경로, 이런 것이 도매상이 수행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도매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기능은 각각의 제조업자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죠. 많은 제조업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도매상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정보 수집과 보고, 광범 위한 제품 범위의 원스톱 쇼핑, 소량 구매의 촉진, 신속한 배송, 유연한 주문, 이러한 과업이
소매상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